여러분, 과학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하얀 가운을 입은 천재 과학자가 홀로 엄청난 발견을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상상하실 텐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 바로 우리가 아는 그런 과학 이야기 속 신화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과학의 모습이에요.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인간적이죠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이야기 아마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쵸? 낡은 권위에 맞서서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로 진리를 딱 증명해 보이는 과학자의 모습. 와, 정말 멋있잖아요.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? 네,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. 이 이야기는요, 갈릴레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 하고 좀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전설 같은 거예요. 실제 갈릴레오가 남긴 기록 어디에도 피사의 사탑 실험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. 과학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영웅 신화가 아니라는 걸요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신화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과학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깨부셔 볼까요? 바로 과학자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. 영화나 소설 속에서 과학자, 보통 어떻게 그려지죠? 그렇죠.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잖아요. 연구에만 미쳐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호기심 때문에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으로요. 생각해보면 로맨틱 코미디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나오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아마 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일 거예요.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? 당연히 영화랑은 많이 다르겠죠? 과학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랑하고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. 어떨 땐 누구보다 더 로맨틱하기도 하고요. 이 일화 한번 들어보세요. 정말 인상 깊어요.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남극에서 매일 밤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과학자의 모습 어떠세요?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하지 않나요?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괴짜 이미지하고는 정말 다르죠. 자, 그럼 두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바로 과학이 사회랑은 아무 상관없이 저 높은 상아탑 안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에요. 과연 그럴까요? 과학이 정말 사회적인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? 광우병 사태를 보면 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광우병은 그냥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더 싸게,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우리 사회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산업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죠. 과학기술이 사회의 경제적인 요구와 딱 만나면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.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무려 36%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대요.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약 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. 엄청나죠? 우리의 식습관이라는 이 사회적 현상이 지구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또 과학기술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과학이라는 게 무슨 진공 상태에서 혼자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뭘 원하고 뭘 소비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먹느냐 같은 사회적인 선택이 좋든 싫든 과학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돈을 대는 거예요. 과학과 사회는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엔 천재성에 대한 신화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우리는 보통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. 그는 물리학이라는 한 우물을 아주 깊게 파면서도 동시에 철학 같은 다른 분야의 경계를 자주롭게 넘나들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던 일종의 잡종 또는 경계인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천재한테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다는 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을 보세요. 뉴턴이나 다윈처럼 늦게 재능을 꽃피운 사람도 있고요. 반면에 오른쪽에 윌리엄 사이드스처럼 역사상 최고의 영재라고 불렸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경우도 있었어요. 천재로 가는 길이 정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천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지능, IQ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포기하지 않는 끈기, 남들과는 다른 관점,
그리고 시대적 상황 같은 여러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아주 복합적인 결과물인 셈이죠. 아니, 근데 이상하잖아요. 사실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초과학 연구의 가치를 묻는 수상에게 패러데이가 했다는 이 유명한 말, 정말 통쾌하지 않으세요? 하지만 이것 역시, 네, 짐작하시겠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. 종교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다는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. 진실은 어떤 억압 속에서도 결국 승리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만 이것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.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지 그 이유는 꽤 간단해요. 복잡한 현실 대신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교훈과 감동을 주거든요. 원래 사람의 뇌라는 게 혼란스러운 현실보다는 선과 악이 분명하고 영웅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요. 영웅적인 개인, 극적인 승리, 마법 같은 발견,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. 하지만 이렇게 달콤한 신화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요? 잃어버리는 건 과연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과학이 천재 한 명의 번뜩임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끝없는 실패, 그리고 온갖 복잡한 현실 속에서 아주 더디게 나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거죠. 진짜 과학의 모습은 신화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. 오늘 우리는 과학에 얽힌 몇 가지 신화와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이런 전설들을 넘어서서 과학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잡한 과학기술의 문제들을 더 현명하게 이해하고 또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